네, 현재 날짜 2022년 4월 12일 화요일 오후 1시입니다. 현 구간에 대한 설명 이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갈까 해요. 이 시장을 바라볼 때 두 가지 영역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차트 분석을 우선시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차트 분석보다는 사회적 이슈를 우선시하는 사람이에요. 두 사람은 같은 종이잖아요, 사람이라는. 근데 다른 걸 그냥 믿는 거예요.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갑론을박이 많죠. 뭐 차트충, 뉴스충 이러면서. 근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두 사람은 다른 걸 믿고 거기에 투자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차트 분석에도 다양한 기법이 사실 존재하잖아요. 가장 대표적으로 엘리어트 파동, 하모닉 패턴, 캔들 분석, 뭐 더 많이 있겠지만 제가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알진 못해요. 전 그 중에서 확률과 캔들 분석을 우선시해서 시장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모든 분석과 기법에는 확률과 통계 그리고 규칙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엘리어트 파동에도 규칙이 존재하고 하모닉 패턴에도 규칙이 존재합니다. 다만 누군가를 설득하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근거를 제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할 때 확률적으로 이럴 확률이 높다, 과거에도 이랬고 이런 근거로 이렇게 될 확률이 높다고 본다, 이런 식의 말을 많이 하죠. 근데 우리는 시장에 사실 돈을 벌러 왔잖아요. 자신의 원칙을 지켜서 돈을 벌면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앞에 달았어요. 2022년 4월 11일에 분석했던 내용입니다. 6시간 상승 다이버전스. 물론 사실 제가 다이버전스 때문에 여기 올라요 이렇게 하면 사실 너무 1차원적이잖아요. 기간적인 분석이랑 호흡적인 분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을 하고 거래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거래량은 4시간 봉으로. 거래량이 뭐라고 하실 수 있어요. 한번 볼게요. 4시간 봉으로 6시간 상승 다이버전스 먹은 구간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6시간 상승 다이버전스가 먹고 꽈추 패턴을 그린 곳인데, 그곳의 거래량을 보시면 4시간 봉 거래량을 보시면은 여기서 이렇게 거래량이 작은 캔들인데 팍 터졌죠. 그러면서 꽈추 패턴 6시간 상승 다이버전스로 유의미한 반등을 했네요. 여기서도 6시간 상승 다이버전스가 먹었는데 이 구간에서 캔들은 작지만 심지어 전 거래량보다 훨씬 큰 거래량이 나오면서 유의미한 반등을 했네요. 그리고 나서 대망의 이 구간. 헷갈리죠. 저도 사실 헷갈려요. 근데 쇼세는 뭔가 손이 안 가는 그런 구간이에요, 저의 기준으론. 여기서 지금 더 큰 거래량이 나왔죠.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기존 4시간 봉 캔들은 초록색이었는데 여기는 빨간색이야. 이거는 좀 걸릴 수 있어요. 왜냐면 저는 캔들을 보는 녀석이니까 이거는 좀 그렇게까지 확신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한번 볼만한 구간이지 않나. 그래서 쇼세는 차마 손이 안 가는 사실 그런 구간입니다. 제가 여기 구간을 깨면 숏을 한번 본다고 했는데 뭐 봤으면 사실 수익을 받겠죠. 애초에 아침에 일어났는데 여기 번지되었어요. 뭐 이런 근거로도 잡았을 수 있는데 그냥 차마 손이 안 가는 그런 구간이었습니다. 일단 지켜보고 있고 지금 보고 있는 관점은 이렇게 올릴 수도 있겠다 정도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현 구간에서 봤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6시간 상승 다이버전스랑 여기 기간적인 분석이랑 4시간 봉 거래량 터진 걸로 봤을 때 한번 반등을 합리적으로 의심해 볼 수 있겠다 라고 했는데 그 모든 걸 깨고 심리적 지지선인 41, 40K 다 뚫고 39K까지 왔어요. 화면이 좀 깔끔해졌죠. 남은 추세는 몇 개 없습니다. 이 파란색으로 치는 부분이 월봉의 상승 추세예요.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과거에서도 이쪽에서 이렇게 그었을 때 이 월봉의 상승 추세를 지켜줬기 때문에 유의미한 반등이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살짝 깼죠. 여기서도 살짝은 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게 월봉의 추세, 그리고 여기가 이 부분을 이은 추세입니다. 이 패턴을 보셔도 월봉의 추세를 깨긴 했어요. 근데 저는 6시간 상승 다이버전스로 올렸기 때문에 이 구간을 합리적으로 의심을 했고 지금 일단 그 규칙이 깨졌습니다. 여기 상단 부분에서 내린 퍼센트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여기서 한 24%가 내렸죠. 여기서 한 23%, 여기서는 16% 이렇게 내렸어요. 올린 다음에 내린 기간에 대한 퍼센트를 한번 비교해봤어요. 9.81%, 12%, 현재 여기 9.7%예요. 이제는 추세가 다 깨졌기 때문에 매물대에 대한 설명이 빠질 수가 없죠. 저도 이렇게 원웨이로 빠질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이렇게 매물대를 쳐보시면 여기가 좀 유의미한 매물대가 될 수 있겠다. 뭐가 꽉 차있죠. 4시간 봉으로 봐도. 한 달 전에 제가 공부 영상으로 올린 게 있어요. 실제 매매에 적용하기 위한 매물대 번지대 공부 영상. 네, 여기 보시면은 제가 매물대 규칙이나 이야기를 조금 해요. 거기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여기서 좀 짧게 이야기를 하자면
매물대에는 규칙이 있어요. 박스로 치면 편한 게 뭐냐면 박스를 치면 그 중앙값이 나오거든요. 이 매물대의 중앙을 찌르고 상승이 나오면 보통 오른다고 하더라도 힘이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여기 매물대 상단이 아니라 매물대 중단까지 찌르고 올라오더라도 다시 내릴 확률이 높습니다. 어디 구간이 그랬냐면 제일 가까운 구간부터 시작해서 다 비슷했습니다. 아마 좀 찍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여기 구간도 매물대죠. 기간은 한 2일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기간이. 네, 한 2일 정도 됐네요. 한 2일 정도 되면 그래 매물대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도 이 매물대 0.5 구간이죠. 여기가 매물대 0.5 구간을 꿰뚫었죠. 오르다가 지지를 받네, 매물대 지지를 받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매물대 지지를 받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매물대 0.5 구간을 꿰뚫었어요. 그리고 다시 올렸어요. 그리고 내렸죠. 여기서는 여러 가지 근거가 있었어요. 최근에 제가 말했던 가격의 고점이 낮아지는 쌍봉 턴을 그렸고 그 다음에 매물대 0.5를 깨뚫었고 단기간에 쌓은 매물대를 단기간에 도달했잖아요. 그러면 이 매물대를 깨겠다는 의지, 이런 식으로 매물대의 규칙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거는 영상을 나중에 한번 새로 찍어 보겠습니다. 짧게 해서 이러한 근거로 여기서 만약에 가장 좋은 그림을 그리려면 이 부분에서 이렇게 매물대를 쌓아주고 올리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매물대 0.5 구간을 찍으면은 다시 오른다고 하더라도 내릴 확률이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당연히 그때 모양을 봐야겠죠. 어떻게 되는지. 이건 그냥 확률적인 거고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도 확률적으로 그럴 수 있었지만 지켜지지 않았죠. 일단은 지금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월봉의 추세를 아예 하회하는 움직임이 나오면은 원래 4월에 제가 얘기를 했었죠. 음봉이 나오더라도 5월에는 유의미한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왜냐하면 2014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그렇게 규칙을 지켜줬으니까 저는 일단 그렇게 시장을 바라보는 건데 이 월봉의 추세를 깨면은 그 규칙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당연히 해야겠죠. 그때부터는 월봉의 추세를 지켜줬기 때문에 그렇게 올라갔다고 생각을 하는데 월봉의 추세마저 완전 깨버리게 되면 당연히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장에는 오르고 내리고 밖에 없잖아요. 확률적으로 나타날 확률이 이제 줄어들겠죠. 당연히. 테더 도미넌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기도 이 구간에 매물대를 칠 수 있겠죠. 동일하게 0.5에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색깔을 노란색으로 해볼게요. 얘는 뒤집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얘가 만약 여기를 뚫을 거면 중단까지 뚫고 내려오더라도 한번 도전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바닥이랑 뒤집어서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테더 도미넌스는 비트코인 시세와 디커플링이에요. 그러니까 거꾸로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비트코인이 매물대가 있는 구간에 당연히 얘도 매물대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일단 이 구간에서는 내리면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여기서 중단을 찌르면은 저는 뚫을 확률이 더 높다고 시장을 바라볼 것 같습니다. 그때의 퍼센트가 0.15%더 움직일 수 있고 최대 이렇게까지 간다면 0.67%의 추가 하락이 가능한 거고 만약에 여기서 월봉의 추세까지 닿게 된다면 마이너스 47% 여기를 뚫는 하락이 나온다면 마이너스 7%까지도 빠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오는 걸 일단 봐야 될 것 같아요. CME 갭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CME 갭은 미국에 있는 파생 상품 거래소 기업이에요. 굉장히 큰 거래소 기업입니다. 이런 게 왜 생기냐면 여기는 주 5일장이에요. 비트코인은 주 7일이죠. 365일 돌아가고 얘네는 일주일에 5번밖에 안 해요. 비트코인이 주말에 슈팅이 나오면은 그만큼의 갭이 발생을 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까지 CME 갭의 규칙을 지키려는 성질이 있어요. 이때가 처음으로 월봉에서 CME 갭이 발생했던 때예요. 주말에 슈팅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됐겠죠. 갭이 발생했겠죠. 이렇게 올라갔다 하더라도 이 구간을 꼬리로라도 검사를 하러 왔어요. 보통 CME 갭의 규칙은 몸통으로 채워야 하는데 이 부분은 꼬리로 채워졌죠. 그래서 여기 또 CME 갭이 발생했네요. 주말에 슈팅이 나왔겠죠. 올랐다가 하더라도 이 CME 갭을 몸통으로 차트를 보시는 분들이 요번에는 요 부분을 몸통으로 채울 확률이 높겠다 이렇게 바라보셨던 거예요. 근데 그 예상을 깨고 올렸죠. 여기 또 CME 갭이 발생을 했고 지금 몸통으로 채운 부분이에요. 이걸 보시면은 CME 갭의 특징은 답은 할 수 없지만 작은 프레임에서 보면 모르겠는데 월봉에서는 위와 아래가 있을 때 위를 먼저 채우려는 성질이 있어요. 주봉에서는 월봉과 다르게 좀 많이 갭이 있죠. 이게 왜 중요하냐, 채워진 곳 먼저 볼게요. 주봉에서는 CME 갭이 발생했죠. 몸통으로 채워졌어요. CME 갭이 발생했죠. 몸통으로 채워졌어요. 여기 CME 갭이 발생했죠. 몸통으로 채워졌어요. CME 갭이 몸통으로 채워지지 않은 구간을 박스로 쳤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주봉에서도 보시면은 CME 갭이 발생하면 위와 아래가 있으면은 지금 주봉에서의 프레임도 위를 먼저 채우려는 성질이 있죠. 왜냐면 아래를 안 채웠으니까. 여기가 이제 중요하죠. 여기와 여기가 있어. 근데 여기까지 내려왔어. 여기 바로 앞에서 이 갭을 채우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와 여기 중 어디로 갈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 구간의 시세가
51K, 그리고 하방으로는 34에서 32, 이렇게 지금 위아래로 CME 갭이 있습니다. 심지어 아래는 26K까지 CME 갭이 있어요. 일봉으로 본다 하더라도 비슷합니다. 이렇게 위에 CME 갭이 있고 아래로 CME 갭이 있죠. CME 갭도 규칙이라고 생각을 해요. CME 갭은 몸통으로 언젠가는 확인하러 갈 수 있는 구간이다. 대신 어디로 먼저 갈진 모르지만 지금까지는 위를 먼저 채우고 아래를 채웠는데 이미 이렇게 내려온 상황에서는 그래서 어디로 갈지는 알 수가 없다. 하지만 언젠가는 몸통으로 채우러 간다. 왜? 과거에도 그랬으니까. CME 갭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CME 갭은 어떻게 찾으시냐면 트레이딩뷰에서 이렇게 심볼 넣기를 들어가서 전체에서 이렇게 BTC 느낌표를 치시면은 CME 갭을 보실 수 있습니다. CME 갭으로 다양하게 분석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도 배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월봉, 주봉, 일봉 이렇게만 보고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많이 보실 거예요. 트레이딩하는 3번 고래라고 유명합니다. 커뮤니티에도. 이 고래가 여기서 한번 크게 던지고 그 이후로 슬슬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래 기준으로 143비트는 정찰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볼 만한 위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누군가는 지금 이 가격이 매력적인 가격일 수 있고 아직 매력적이지 않은 가격일 수 있어요. 그거에 맞게 그냥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번에 유의미한 반등을 기대하시는 분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현물을 하시는 분은 분할로 진입을 하셔야겠죠. 선물도 만약에 롱을 받더라도 분할로 진입을 하는 게 맞겠죠. 당연히 같은 시장이라도 다 다르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맞다 틀리다는 의미가 없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이 월봉의 추세가 아예 깨는 움직임이 나오면 5월에 유의미한 반등이 안 나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바라볼 것 같아요. 그 5월에는 유의미한 반등을 기대하고 있는데 이 추세를 다 깨면은 그 생각이 바뀔 것 같습니다. 다만 CME 갭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CME 갭으로 마무리를 지을게요. 5월 1일이 일요일인 게 무슨 의미냐면 5월 1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CME 갭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CME 갭을 두고 보통 움직임을 크게 준 적이 있으니까 무의미한 정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월봉의 꼬리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월 초에는 확률적으로 내린다. 윗꼬리든 아랫꼬리든 작업을 하기 때문에 처음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간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서 여기 호흡과 여기 호흡이 같다고 계속 주장을 했었잖아요. 여기 10월 1일은 밑꼬리가 거의 없죠. 5월에 저는 윗꼬리든 밑꼬리든 5월에 월봉 캔들이 생기면 방향이 터지는 방향으로 갈 확률이 저는 되게 높다고 생각을 해요. 다이아몬드 이야기를 제가 했었잖아요. 이게 되게 웃긴 게 러시아는 이미 다이아몬드에 가까운 차트를 그렸더라고요. 제가 원하는 이쁜 다이아몬드는 아닌데 다이아몬드에 가까운 차트를 그렸습니다. 스시 프리미엄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 지금 시장을 이끄는 국가는 미국이고 그 다음에는 일본이에요. 관심이 되게 높다는 거잖아요. 과거 1년 반 전에는 한국이 2위였어요. 어느샌가 한국이 4위, 5위로 내려갔다가 다시 3위로 올라온 건데 지금 일본이 한국보다 비트코인 가격이 비쌉니다. 일본의 가격, 러시아의 가격, 한국의 가격, 그러니까 이게 국가마다 다 달라요. 아무튼 일본이 지금 비트코인 거래량이 두 번째로 많은 국가다. 러시아는 전쟁 관련 이런 이슈도 있고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전고를 심지어 넘었죠. 이건 좀 유의미하다고 봅니다. 이미 결과론적으로 지났지만 러시아의 열풍이 전고를 뛰어넘을 정도의 열풍이었다라는 거는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쁘진 않지만 다이아몬드를 이미 그렸다. 근데 이게 여기의 호흡과 여기의 호흡이 비슷하다고 했는데 지금 모양이 보니까 좀 비슷해 보여서 캡처를 해봤어요. 여기 구간을 캡처를 한 건데 일봉이 모양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현 구간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올 거냐, 아니면 여기까지 올렸는데 이 모든 게 페이크고 4월, 5월 모두 지옥을 줄 건지는 솔직히 나와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제가 생각한 다이아몬드는 나올지 안 나올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월봉의 추세가 중요하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